계속 폐차리해서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3개만 알면 입찰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리 분석도 하고 시세 조사도 다 했는데 막상 낙찰가를 열어보면 야, 이거 그냥 부동산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경매 고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낙찰받아 돈 벌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단 1%의 차이, 그게 낙찰을 결정합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계속 폐찰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안 보면 진짜 손해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억울하잖아요. 입찰가 정하려면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도 가격, 비용,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은 우리가 입찰 예정 가격을 적고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 가격이에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놓으면 당장 팔리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 매도 시에는 매도가, 즉 금매 가격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금매 가격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손품 조사와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태평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84.81제곱미터입니다. 2억 1,300만원에 감정이 되어서 1억 437만원부터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은 첫 번째, 건물 등기사항을 먼저 보세요. 근저당의 소멸 기준이 되고 그 뒤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이 되면 다 소멸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황 조사서를 통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그 다음에 외국인 체류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낙찰자에게 인수된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경매 사건에서는 인수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했으면 시세조사 해야 되겠죠. 바로 여기 네이버 지도를 클릭합니다. X를 누르면 여기 해당 아파트 이름이 나와요. 이거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시세, 실거래가를 클릭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가만히 대고 있으면요, 전용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호가는 참고하시고요. 실거래가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글 재민으로 이동할 겁니다. 붙여넣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글로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정렬해줘 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AI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저렴한 게 팔린 게 16층이 1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13층 물건이 2억 3천이었습니다. 아파트가 18층까지 있는데 저층, 중층, 고층으로 가격을 분류해서 정리해줘 라고 우리가 알려준다면 다시 한번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층, 중층, 고층이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눈으로 보기 좋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경매도 우리 AI 이용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시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등기부 등본만 보고 수리 여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에 23년 5월에 2억 6천에 거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3년 2월에 11층이 2억 6천, 3월 달에는 12층이 2억 4,3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이 2억 6천이에요. 1층임에도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는 건 수리된 집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로드뷰 통해서 샤시도 수리가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아, 역시나 샤시가 수리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하일 샤시죠? 샤시까지 바꿀 정도면 안에도 어느 정도는 수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권리 분석을 해보니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없고요. 시세 분석을 해보니 수리가 된 집 1층이 현재 1억 7,5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확인 매물 시점이 7월 11일이죠? 이것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니 1억 7천을 매도 가격으로 산정해보고 이제 입찰가를 정하겠습니다. 우선 매도 가격 나왔고요. 그러면 비용과 수익만 알아내면 입찰가는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입찰 금액은 우선 1억 4천만 원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바꿔줄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취득세 채권 할인 법무비는 요거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니까 주택이고요. 수도권이고 85제곱미터 이하 물건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경매 물건 낙찰 받으면 몇 주택자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등기비용 계산 클릭하면 이렇게 취득세, 채권환류, 법무비까지 모두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법무비용은 대출 사인을 해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와 있으면 당당하게 깎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깎을 수 있어요. 법무비 깎는 방법은 제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더보기 칸에 남겨둘게요. 중개비는 매도가의 0.4%로 자동 계산되고요. 명도비는 전용 평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배당받고 빨리 나가는 임차인이면 명도비 아낄 수 있고, 보증금 잃는 임차인이면 조금 더 이사비 줘서 빨리 명도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겠죠? 빨리 팔수록 대출이자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 경매 물건은 채무자 겸 점유자가 있을 것 같아 전용 평당 8만원 정도 계산해서 2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 비용은 전용 평당 12에서 15만원까지 듭니다. 평수가 클수록 짐이 많을수록 비용은 더 들어요. 강제집행은 최후의 방법이니 잘 설득해서 이사비 주고 빨리 명도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조사서에 미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 20만원 정도 적어볼게요. 수리비는 가장 애매한 항목입니다. 업자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측정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20평 기준으로 해서 도배, 장판, 조명만 한다 그러면 300 정도 들고 화장실까지 하면 600 정도 잡으세요. 추가로 샤시는 보통 600 정도 합니다. 물론 아낄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아까 등기부등본을 통해 수리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고 샤시도 바꿨다는 걸 로드뷰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이나 경비원님에게 수리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정보는 곧 돈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배, 장판, 조명 비용만 해서 300만원만 적어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항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옆에 참고하시면 돼요. 매매사업자는 모든 항목 비용 처리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기타 잡비는 임장 때 식비, 주유비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 내역 잘 보관해야 나중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저는 50만원 정도 적어보겠습니다. 이자는 자동 계산되는데요. 낙찰가의 80% 대출받는 조건으로 해서 4.5% 금리 적용 후 5개월치 이자예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 정할 때 수수료 있는 상품이면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단기 매도할 거라 비워둘게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다 입력했으면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경매 수익만 따로 떼서 계산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물건 하나 낙찰받았을 때 세금이 대략 얼마 나올까?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은 여러분이 다른 수입이랑 합쳐서 나중에 신고해야 되니까 정확한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세요. 제 카톡방 들어오면 대출 전문가님, 세무사님 모두 계시니까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카톡 링크도 더보기 누르면 있어요. 소득 금액을 확인했으면 옆에 종합소득세율을 보세요. 소득 금액이 현재 1,800만원 넘어가니까 15% 세율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누진공제는 126만원이죠. 적용하면 최종 수익은 1,700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나는 500만원만 벌어도 돼. 그러면 입찰가를 더 올렸으면 됩니다. 낙찰 받을 확률은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요, 기대 수익은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잡으세요. 만약 수리비나 명도비에서 조금만 더 추가되면 오히려 돈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경매의 본질은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싸게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이 물건 1억 4천만원에 낙찰 받으면 실제 4천만원 투자해서 1,700만원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 경쟁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 시세 분석이 모두 쉽기 때문인데요. 경쟁이 치열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는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빌라는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 알아내야 합니다. 사실 경매에 독학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요, 딱 아는 만큼만 경험합니다. 초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입찰할 수밖에 없어요. 낙찰 공식, 실력 곱하기 입찰 횟수입니다.
실력을 늘리지 못하면 입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력을 늘리면 사실 입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중수 고수로 올라갈수록 편하게 경매하고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독학해서 고수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실행력 좋다는 말도 듣고 남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3년 안에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고 실행력도 좋지 않으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씩 모아놓고 강사가 내 이름, 내 상황도 모르고 초보 세계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알려주는 공장식 왕초보 경매 강의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딱 10명만 소수 정예로 모집해서 내 이름은 물론이고 현재 상황에 맞게 1대1 수업을 통해 중수 고수 세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맞춤식 경매 강의를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맞춤 경매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저는 지금도 경쟁을 피하는 방법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는 순간 수익이 확정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경매는요, 개인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거래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많고 낙찰자에게 주는 권한도 많아요. 낙찰받으면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저는요,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18건 부동산 투자해서 자산 늘리고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서 현재는 퇴사하고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다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